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 바로 인간 성장의 청사진, 자궁에서 학령기까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아주 작은 호르몬 변화부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전문화된 성장 과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라나는지 그 놀랍고도 매력적인 생물학적 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의 순서입니다. 생명의 시작과 모성을 시작으로 출산과 첫 영양, 영악의 급격한 성장, 모유의 마법과 이유식, 그리고 마지막 뇌발달과 학령기까지 쭉 이어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생명의 시작과 모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임신부들이 겪는 그 고통스러운 입덧. 사실 이게 다 태반에서 분비되는 고나도트로핀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특히 속이 비어 있을 때, 그러니까 공복일 때 증상이 훨씬 심해지죠. 그리고 이 시기에 엄마의 몸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임신 후기쯤 가면 모체의 에너지 필요량이 무려 2,550kcal까지 치솟게 되는데요.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뱃속의 생명을 키우는 데 집중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엄마가 섭취하는 영양분은 정말이지 태아의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뱃속의 태아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행동해서 엄마 몸속의 철분을 쫙 끌어당긴 다음 자기 간에 우선적으로 꽉꽉 저장한다는 거예요. 태어난 직후에 빈혈이 생기는 걸 막으려는 아주 똑똑한 생존 본능인 셈이죠. 또 엄마의 산과다증을 줄여주고 태아의 뼈대를 만드는 칼슘, 그리고 신생아 저체중이나 후기 임신 중독증을 막아주는 단백질까지.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빚어내는데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들입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타임라인을 보면요. 경이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딱 3개월이면 이미 사람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고요. 5개월 차에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7개월이 되면 피부가 붉어지면서 드디어 눈을 번쩍 뜨게 되죠. 그리고 8개월쯤 되면 성별을 알 수 있는 생식기가 뚜렷해지고 체중도 한 1.5kg 정도 나가는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의 청사진이 완성됩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교한 속도죠. 이제 두 번째 파트, 생명의 위대한 탄생인 출산, 그리고 첫 영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10달의 기다림 끝에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랜드 오프닝의 순간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이슬이 비치는 1단계 개구기부터 2단계 만출기, 그리고 3단계 후산기라는 순차적인 의학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핵심 포인트는 바로 시간입니다. 첫 아이를 낳는 초산모는 보통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진통을 겪지만요. 둘째부터는 이 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훅 줄어듭니다. 우리 몸이 생명을 탄생시켰던 그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아기들, 과연 어떻게 자랄까요? 세 번째 파트, 영아기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폭발적인 스케일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숫자 3을 잊지 마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생후 딱 1년이 되면요. 자기 출생 체중의 정확히 3배, 대략 6에서 7kg까지 쑥쑥 몸집을 불립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체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이때가 유일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무섭게 크는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들의 몸속 시스템은 여전히 완전 허점투성이입니다. 땀샘은 분명히 있는데 땀을 배출하는 발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체온 조절에 엄청 애를 먹고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 여과율도 어른의 딱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챙겨 나왔던 철분이 바닥나면서 빈혈의 위험에 확 노출되기도 합니다. 아직은 아주 취약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세하고 연약한 아기들의 생물학적 기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때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도구가 바로 카우프 지수입니다.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10을 곱하는 이 공식으로 영유아기 초기의 영양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주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대체 뭘 먹여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모유의 마법과 이유식으로 넘어갑니다. 몸무게를 3배나 뻥튀기 시키는 그 엄청난 성장의 연료, 바로 우리 몸이 만드는 최고의 맞춤형 에너지원, 모유입니다.
모유 수유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요와 공급의 생물학적 순환고리가 숨어 있어요. 아기가 엄마 젖을 힘껏 빠는 그 물리적인 자극이 엄마의 뇌로 바로 직행해서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내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 자극이 있어야만 하루에 무려 800에서 1000ml에 달하는 모유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모유의 특징을 인공 영양, 그러니까 분유랑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진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수분이 많고 산성을 띠는 모유는요, 달달하고 냄새가 거의 없으면서 황록색 변을 보게 만드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산성이라는 겁니다. 이 산성 환경이 아기 장 속에서 몸에 좋은 비피더스 유산균이 쑥쑥 자라게 적극적으로 돕거든요. 반면에 수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알칼리성을 띠는 분유를 먹으면 강한 냄새가 나고 담황색의 형태가 있는 변을 보게 되죠. 뱃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유는 단순한 밥이 아닙니다. 진짜 마법의 성분들로 꽉 차 있어요. 아기 뇌가 팍팍 크도록 돕는 젖당이랑 시스테인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락토페린이나 라이소자임,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A 같은 든든한 면역 지원군들이 아기를 빈틈없이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엄마한테도 엄청 좋은 거 아시죠? 임신으로 불었던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도와주고 유방암 걸릴 확률까지 뚝 떨어뜨려 준다니까요. 정말 완벽한 상호작용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모유만 먹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유식이라는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하죠. 아기가 계속 커가면서 몸속에 저장해뒀던 철분 같은 영양소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아기의 소화기관도 훌쩍 커버려서 이제 모유만으로는 그 많은 생물학적 요구량을 다 채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 특히 2살 무렵이 되면 아기들이 컵도 쓰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음식 취향도 아주 확고해집니다. 어쩔 땐 밥 투정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식욕이 뚝 떨어지기도 하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5번째 파트, 뇌 발달과 학령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제 꾸물거리던 아기가 훌쩍 자라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신체 시스템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볼까요? 진짜 놀랍게도 겨우 6살쯤이면 뇌는 이미 우리 몸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기관이 되고요. 10살 무렵이면 거의 어른 뇌 수준에 도달해버립니다. 반면에 외부 병균이랑 싸우는 림프 면역 조직은요, 10대 청소년이 되기 직전인 12살 무렵이 되어서야 정점을 찍습니다. 신체 기관마다 각자 자기만의 타임라인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위별로 특화된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그에 딱 맞는 아주 특별한 건축 자재들이 꼼꼼히 채워져야 합니다. 성장 지원과 피부염을 막아주는 필수 지방산은 물론이고요. 단백질 요구량도 연령에 따라 6살에서 8살 사이는 25g, 9살에서 11살은 35g으로 팍팍 스케일업 됩니다. 특히 여기서 완전 주목해야 할 점. 성장에 진짜 필수적인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우리가 흔히 먹는 밀가루 음식만으로는 절대 충분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균형 잡힌 식단이 왜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딱 증명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재밌게도 아이가 성장할수록 체중당 수분 필요량은 오히려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자, 아이의 몸이 갓난아기 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진화해 왔잖아요. 그럼 임상 현장에서 이 아이를 평가하는 도구도 당연히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 시절에 썼던 카우프 지수는 이제 서랍 속에 넣어두고요. 쑥쑥 자란 학령기 아동의 체격과 영양을 평가하기 위해 이제는 레레르 지수라는 새로운 특화된 기준표로 전환하게 됩니다. 오늘 해설을 쭉 따라오시면서 어떠셨나요? 태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이 성장 단계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서로의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먹는 그 정확한 영양소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의 평생 뇌와 면역 발달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생명의 이 놀라운 기초 청사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께 초기 영양과학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